오늘은 여성 갱년기 장애에 대해 좀 얘기해 볼게요. 갱년기에는 불면증, 피부 건조증, 질 건조증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외에도 손발마디 마디가 아프고 변비나 생리불순, 여성들은 갱년기에 갑상선 문제와 같은 다양한 증상도 함께 겪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피로, 졸림과 같은 갱년기 증상을 일으키고 특히 귀비탕 같은 한방 처방이 이런 갱년기 증상들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이명 증상은 기 혈류량 감소로 발생하고 과로하거나 노화로 인한 혈관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의 갑상선 질환 치료에도 귀비탕이 사용되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에너지 대사 감소와 관련이 있어요. 신체가 기운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되며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낄 때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갑상선 약물을 처방하지만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치료될 수 있어요. 에너지는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고 보기제는 기를 보충하고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과도한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이나 갱년기 여성에게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영스럽의 신박사입니다. 요즘에 그 방제학 수업을 부인과질환의 한방 처방에 대한 수업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성 갱년기 장애에 쓰는 대표적인 처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갱년기 장애라고 하면 뭐 불면증부터 해서 불안, 초조, 신경감이 요즘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여성들이 건망증뿐만 아니라 탈모도 그렇고 또 눈에 확 보이는 게 뭐예요? 피부 건조증 눈에 보이죠. 우리가 이제 수분이 부족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처지고 이런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건조한다는 게 꼭 얼굴만 건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질 건조증 오늘은 이제 질 건조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 갱년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불면, 얼굴 건조, 질 건조, 그 다음에 신경감이 또 예민해서 우리가 이명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갱년기 때 우리가 보통 생리불순이 오면서 여러 가지 생리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이 보면 갑상선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붓고 살이 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커버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해서 약제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제 기비탕인데요. 적응증이 보면 오늘은 이제 피부 건조하고 질 건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인 처방전이 이제 기비탕이 커버하는 질병들이 되게 많아서 여성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하겠습니다. 불면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수면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갱년기 되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뜨겁고 또 갑자기 덥고 또 머리가 아프거나 그리고 잠을 자도 얕은 잠을 자죠. 그리고 꿈도 많이 꾸고 또 그 밖에 이제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 우리가 정충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벌렁거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가슴이 저리고 막 짜증이 나고 또 맥이 부정맥 막 맥이 불규칙적으로 뛰거나 또 목도 아프고 머리도 무겁고 또 자꾸 건망증이 생겨서 깜빡깜빡하죠. 또 자주 어지러워요. 또 손발이 건조해지면서 우리가 얼굴만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질도 건조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성교통도 나타나고 얼굴 혈색도 굉장히 안 좋죠. 막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고 그다음에 기립성 저혈압처럼 갑자기 일어섰을 때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이거 기립성 혈압하고요. 그다음에 손톱 발톱도 많이 갈라지고 깨지고 그런 경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건조하다 보니까 아마 손발톱도 건조하면서 뒤꿈치 같은 게 균열이 막 갈라지고 쩍쩍 갈라지고 막 하얀 각질도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막 풍치통, 충치, 치통, 그다음에 손발이 이게 냉하고 또 우리가 진액이 부족하면 변비도 나타나고 또 소화가 안 되면서 피로하고 또 잘 때 굉장히 식은땀도 많이 난다든지 손발톱이나 손 그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다고 그러시죠. 지절통이라고 하는데 아프고 생리불순도 있고 또 어깨 변비통이라 해서 어깨가 저리고 아파요. 또 수족이 저리고 또 우리가 기가 약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이 장기들이 내려앉아요. 그래서 위하스라고 해서 위장도 내려앉고 타랑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항문도 내려가고
탈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질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 밑으로 빠지고 또 피로하고 졸립고 이런 모든 갱년기 증상에 쓰는 게 바로 기비탕입니다. 자, 그러면 기비탕은 이제 처방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런 모든 증상들은 우리가 기가 약해서 그래요. 기가 약하다 보면 모든 장기들의 기가 약한데 특히 심장이 기가 약하다 보니까 심장 박출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한번 펌핑을 할 때 강하게 수축 이완할 때 이 힘이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기가 떨어지면서 심장 박출량이 약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혈관도 약해지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전신적으로 심장이 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증상, 심장이 허하면서 혈관이 약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이완과 위축된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거나 환원시키는 작용이 이 기비탕에게 있습니다. 이 기비탕은 수족저림, 그다음에 손 발톱이 허하고 차갑고 이명 이런 심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또 불면증, 또 우리가 심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갑상선 기능 향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증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명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명은 자 보시면 이명은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기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데 기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노화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어서 이명이 나타난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명이라는 게 젊은 학생들 우리가 뭐 수험생이나 젊은 학생들 그다음에 또 과로로 인한 젊은 직장인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화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때는 두 번째 원인인데 두 번째 원인은 신경을 과도하게 많이 쓰는 경우 그러니까 신경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는 경우 조직의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어서 이 심장 박출량이 적어지고 또 혈관의 수축량도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었을 때 이명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한의학적인 동양의학적인 그 원인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이명은 원인이 없다, 원인 불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기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졌을 경우 두 번째는 너무 과로를 했거나 신경을 많이 썼을 때 또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감기로 인해서 오랫동안 감기를 앓고 있는 열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헤드폰을 오래 지속된 학생들 같은 경우 고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명 증상에 우리가 또 기비탕을 쓰기도 합니다. 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질환,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 우리 여성암의 보통 1위죠. 1위가 갑상선 암인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증에도 이 탕약을 씁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는 에너지 대사 감소가 주 원인이에요. 에너지 대사 감소. 우리가 갑상선이라는 게 보통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 흡수된 영양분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몸이 자주 붓고 피로하고 그러면서 대사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운이 없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우울감이나 피로감이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약을 먹잖아요. 갑상선 약을 먹는데 이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면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는 세포에 혈액을 되어야지만 발생하는 것 때문에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켜서 각 조직이나 세포에 영양분이나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좋아지는데 대표적으로 보기제, 그러니까 기를 보충해주는 이 보기제가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시키죠.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는 뭐 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게 기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보기제, 기를 올려주는 약제,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시키고 또 강심제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보기제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심제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해주면 갑상선 기능 저하는 치료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기비탕의 그 처방 기준은 보통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적합해요. 이 몸이 차갑고 또 신경을 과도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 또 신경을 과도하게 많이 쓰다 보면 기혈이 응체되면서 뭔가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런 증상들, 그다음에 혈색이 없고 또 우리가 몸에 좀 음성 체질, 차갑고 이런 음성 체질, 그다음에 성격적으로는 활달한 사람보다는 좀 과묵하거나 차분하고 세심한 사람, 또한 정신 노동을 많이 하시는,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현대인들, 특히 수험생, 그 현대인들, 그다음에 정신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쓰시면 좋고, 좀 연약하고 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 쓰시면 좋습니다. 기비탕에는 대표적인 사군자, 우리가 보기제의 대표적인 탕이 사군자탕인데, 이 사군자탕이 기본방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삼, 백출, 복령, 감초가 기본방인 보기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가 화한 사람들한테 쓰시면 좋은 게 바로 이 탕약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은 뭐가 들어가냐면 당기, 용안육, 산조육, 원지, 인삼, 황기, 백출, 백복령, 목향, 감초 이렇게 기본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 기본방의 약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사군자탕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기, 기를 보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기, 용안육, 산조인 이런 것들은 복신, 그 다음에 이제 안신제죠. 그 다음에 원지는 강심제 역할을 하고, 목향은 이기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박출량이 약할 때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죠. 이때 사군자탕이 보기제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지는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그 강심제로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당기, 용안육, 산조인은 이 혈관이나 혈관 주위의 자윤, 보혈제잖아요. 그래서 자윤, 이 음을 보충해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당기 같은 경우는 항혈전 작용, 혈액순환을 원활하기 때문에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하고, B12하고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적혈구를 개선하고 빈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안육은 대표적인 자양식품이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진정과 건의작용,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대출은 말하는데요. 자양과 안신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겁니다. 안신이라는 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약이고, 그 다음에 지방류 성분은 중추신경 흥분을 억제해주는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산조인입니다. 그다음에 원지는 이제 아까 강심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뇌피질에 흥분된 뇌신경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성 궤양을 예방하고 진해, 기침을 멈추고 거답, 그 가래를 삭히고 진경, 기침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원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은 대표적인 보기제죠. 보기제이면서 강심약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흥분과 억제 작용을 동시에 하는데 흥분 작용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 혈액 공급을 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인삼을 많이 복용하고 있고, 거답, 또 강심,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강심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 합성과 자극을 하는 항스트레스 작용도 있는 게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은 뭐 효능이 너무 많은데 그냥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대표적인 작용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기. 이제 최근에 제가 황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뇌혈관이나 아니면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게 황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기제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여름철에 그 삼계탕에 황기를 넣잖아요. 근데 그 밖에도 보면 황기가 세포 기능과 산소 전달력을 증가시켜서 에너지 생산을 돕는 보기작용을 하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장작용이 있고요. 또 황기에 포함된 휘발성 정유는 방향성 건의작용, 그러니까 소화를 돕는다는 거예요. 소화를 돕고, 또 강력한 살균 작용하고 면역 증강 작용, 또 만성 염증을 개선하고 신경 안정 작용하고 진통 진정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황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문들이 많아서 제가 올려놓은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출. 백출은 이뇨작용이
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주는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간 활동에 대해서 조절 작용, 또 장간의 자발성 수축 활동을 긴장성을 높이고 또 강직성 수축을 방지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복신도 역시 이수작용과 신경 안정작용이 있고요. 자, 목향은 대표적인 이기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진단 받을 때 침향을 놓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침향을 넣은 공진단을 만들기도 하고요. 목향을 넣은 공진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침향이 없을 땐 목향을 대체해서 놓기도 합니다. 이기제입니다. 기를 돌리는 작용을 하는데 이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수축력과 연동을 증가시키고 또 소화관의 흡수 촉진, 가스 배출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기제이기 때문에 기를 돌리는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초는 이제 우리가 약재 조화를 위해서 넣기도 하고요. 또 평활근의 소화관의 평활근에 작용해서 경련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비탕의 처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성분들의 대표적인 증상들, 그러니까 노화를 예방하는, 여러분들 노화 예방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너비티 수업이나 제가 이제 수업하는 이너비티라든지 자연 치유력을 높이거나 또 항암 수업, 또 지금 방제, 이 약제의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기비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비탕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여성분들의 그 갱년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노화에 따라오는 많은 증상들이 있잖아요. 불면증이라든지 또 탈모, 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탈모, 그다음에 피부 건조, 그다음에 오늘 질 건조, 또 신경 감인, 그다음에 이명작용, 또 월경불순이나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인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여러분들 추천드리면서 기비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스랩 대학에서 방제학 한방 레시피 수업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방 레시피 수업인 방제학하고 이너비티, 그 다음에 자연치유력, 그 다음에 항암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영스랩이었습니다.